전설 속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에 단 하루만 만난다는 날이 음력 7월 7일 칠성날입니다. 홀수 7이 겹치는 날이어서 매우 좋은 날로 여깁니다. 칠성날의 정확한 날짜는 음력 7월 7일이므로 매년 양력 날짜는 바뀝니다. 2025년의 칠성날은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칠성날은 한국의 전통 명절로 하늘의 별자리인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기념합니다. 이날은 두 주인공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1년에 단 하루만 만난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으며 사랑, 소망,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다양한 풍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바느질 실력이 좋아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라며 비나 구름이 끼면 다음에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슬프고도 기쁜 칠성날은 중국 고대에서 유래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견우는 농사일을 하는 신이고 직녀는 옷감을 짜는 신이었습니다. 처음 두 신은 성실히 일했지만 사랑에 빠진 후에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신들의 왕인 옥황상제는 이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벌주기 위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영원히 떨어뜨려 놓습니다.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서 소를 몰며 농사를 짓고 직녀는 서쪽 궁전에서 옷을 만드는 옷감을 짭니다. 그런데 은하수를 사이에 두었지만 1년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칠성날은 더더욱 만나고 싶은 마음에 애타고 매우 슬펐습니다.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 몸을 이어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다리를 오작교라 부르며 새들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동안 하늘길을 지키게 됩니다. 칠성날은 까마귀와 까치의 이동이 있는 시기이므로 오작교를 만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새들도 날갯짓을 멈추고 다리를 만드느라 머리가 벗겨지고 몸이 부서지는 희생을 치릅니다. 칠성날이 지나면 까치의 머리털이 벗겨져 있는데 오작교를 놓느라고 돌을 머리에 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견우와 직녀가 까치 머리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려는 인간의 갈망과 가족이나 연인과 헤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합니다. 특히 까마귀와 까치의 노력과 희생은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칠성날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기뻐하는 눈물을 흘리고 헤어져야 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오작교는 사랑의 힘, 희생의 가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마음이 통하면 길이 생긴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마음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별자리와 계절 변화를 통해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견우와 직녀는 신으로 하늘의 별입니다. 견우는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이고 직녀는 검은과 자리의 베가입니다. 알타이르는 독수리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로 여름철 남쪽 하늘에서 잘 보입니다. 베가는 검은 고자리의 알파별로 여름철 동쪽 하늘에서 밝게 빛납니다. 여름날의 밤하늘에서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신비롭고 매력적인 별들입니다. 지구에서 16광년, 25광년 떨어져 있는 이 두 별은 다른 별자리에 속해 있으며 서로 다른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처럼 은하수를 건너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맑아지면 별을 보기 좋은 날이 계속됩니다. 그때 남쪽 하늘과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별이 견우와 직녀입니다. 이때 홀수 7이 겹치는 좋은 날, 칠성날은 까마귀와 까치가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칠석의 기원은 중국 한나라 시대, 기원전 1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견우직녀 설화가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며 각 문화권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중국의 농업사회에서는 농업신을 기리는 날이었으나 후대에는 연인들의 날로 재해석되어 이어져 왔습니다. 칠석절이라 부르며 발렌타인데이처럼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현대적인 이벤트로 변모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연등을 장식하고
연인들은 별자리 맞선을 보기도 합니다. 한국은 조선시대 문헌인 동국세기에 기록될 정도로 즐기는 명절로 자리 잡았고 민간 신앙과 결합해 독특한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젊은 여성들은 칠성날 밤에 베개를 머리맡에 놓고 잠들면 꿈속에서 견우나 직녀가 바늘을 선물해 바느질 실력이 향상된다고 믿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오작교를 상징하는 다리를 건너는 꿈을 꾸면 결혼운이 트인다고 여겼습니다. 각 가정에서 밀가루 부침개나 백설기를 만들어 먹으며 풍요로운 추수가 되길 빌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호박죽이나 송편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칠성날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이라 여겨 다음에 농사가 잘 될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일본은 타나바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종이 연등을 장식하는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소원을 적은 색색의 종이 연등을 대나무 가지에 걸어둡니다. 이날은 오본 명절과 겹쳐 조상의 영혼을 기리는 의식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칠성날은 단순한 민간 전설을 넘어 각 지역의 역사, 종교, 생활 방식이 녹아든 문화 행사입니다. 한국은 전통적 소원 빌기와 농경 사회의 염원을 강조했다면 중국과 일본은 현대적 연애 문화나 예술적 축제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같은 뿌리의 전설이라도 지역마다 다르게 꽃 피운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전라남도 남원에 자리한 광안루원은 고전 소설 춘향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꽃핀 곳입니다. 이곳에서 춘향과 이몽룡의 애틋한 만남을 이어준 다리가 바로 오작교입니다. 이 다리는 하늘의 견우와 직녀가 7월 칠석에 만난다는 전설 속의 다리와 이름이 같아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오작교를 건너면 부부의 금실이 더욱 좋아진다고 합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공간인 만큼 오작교는 연인들에게는 낭만적인 데이트 장소로 가족과 친구에게는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광안루는 광안루원의 중심을 이루는 누각으로 보물 제281호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1419년 조선 초기에 명재상 황해 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광통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보수와 개축을 거치며 지금의 광안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광안이라는 이름은 달나라에 있는 신선들의 궁궐이라는 뜻으로 누각에 오르면 마치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작교는 단순히 춘향전의 배경을 넘어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품고 있어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전설은 7월 칠성날 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준 다리, 즉 오작교 위에서 1년에 단 한 번 만난다는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재회의 기쁨을 노래하며 문학과 예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7월 칠성날 밤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라고 하여 이별의 슬픔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원의 광안루와 오작교는 춘향 전속 사랑 이야기는 물론 견우와 직녀의 아름다운 전설까지 담고 있어 우리에게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전해줍니다. 토픽.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는 서울에서 살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가깝고 편의시설도 주변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집에서 살고 괄호 좋아요. 놀아요. 싶어요. 싫어요. 모두 아시죠? 나는 서울에서 살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가깝고 편의시설도 주변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정답은 싶어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